나는 그래도 괜찮겠지.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이 워낙 강하니까요. 평생 직장이라 불릴 정도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일정한 구조 속에서 안정적인 급여와 복지를 누릴 수 있으니 상대적으로 은퇴 후 삶까지도 그리 큰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하기 쉬운 게 사실이죠.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내가 알던 안정이 이게 아니었나 하는 충격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가 최근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아니, 연금도 받는데 왜 문제일까요? 생각해보면 공무원 연금이 예전만큼 풍족하지 않고 그 외에 주변 환경물가, 자녀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등등이 퇴직 전에 예상했던 수준을 훌쩍 뛰어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0세 전후가 되면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손주 돌봄 같은 변수가 생길 때마다 생활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도 하죠. 오늘은 공무원 퇴직 후 겪게 되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늘 퇴직 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퇴직해보니 현실이 만만치 않아 집까지 정리해야 했다는 이야기 주변에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에세이에서는 실제로 은퇴한 공무원분들의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며 이 문제가 왜 발생하고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구어체로 풀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 김씨 부부의 이야기 예상보다 적었던 연금과 갑작스러운 지출. 난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어. 서울에서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던 김씨는 퇴직과 동시에 드디어 내 삶을 즐겨보자라는 기대감이 가득했답니다. 30년 넘게 충실히 일했으니 그래도 웬만큼 연금이 나오겠지 생각한 거죠. 실제로 김씨가 받는 연금은 적지 않았어요. 문제는 생활 패턴이었습니다. 현역으로 일할 때는 수입이 꾸준히 들어오니까 소비 습관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었어요. 평소처럼 외식을 하거나 가끔은 호주머니 사정이 괜찮을 땐 해외여행도 다녔죠. 그런데 막상 연금만으로 살게 되니까 김씨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적자가 나는 겁니다. 거기에 자녀 결혼 자금이 보태지니 목돈도 줄줄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씨 부부가 사시는 아파트가 워낙 오래돼서 보수 공사가 필요했어요. 난방 시설 교체부터 욕실 리모델링까지 돈 들어갈 곳이 한둘이 아니죠. 게다가 60세를 넘으니 건강 문제가 슬슬 등장합니다.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 약값이 큰 돈은 아니어도 꾸준히 나가죠. 결국 김씨 부부는 어떻게 했느냐고요? 가장 큰 지출 원인이 되는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가면 시세 차익이 조금 나니까 그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일부는 투자 목적으로 소액 재테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이전보다 좁고 노후된 집이다 보니 생활 만족도가 크게 떨어졌죠. 월말에 통장 잔고를 보면 한숨부터 나온다고 김 씨는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으십니다. 이씨 부부의 이야기 자녀 문제로 늘어나는 지출과 부모의 의무감. 우리가 자녀에게 너무 의지하려는 걸까? 아니면 자녀가 우리에게 계속 손을 벌리는 걸까? 이씨 부부는 공무원 퇴직 이후에 생각지도 못했던 고민에 빠졌어요. 퇴직 후에도 자녀 지원 문제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이씨 부부의 경우 딸이 결혼할 때도 제법 큰 돈을 보태줬고 아들이 대학원에 진학할 때도 학비를 보조했습니다. 자식이니까 당연히 도와야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예상 외의 지출이 이어졌던 거죠. 결혼 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공무원 연금이 있고 부부가 둘 다 연금을 받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연금 액수가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기타 생활비 등으로 줄줄이 빠지고 또 지금은 금리나 물가도 워낙 올라서 생활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잖아요. 게다가 자녀가 취업을 늦게 하거나 결혼 후에도 부모 도움을 기대하는 경우도 요즘 흔하니 부모 입장에선 나 몰라라 하기도 미안한 거죠. 이씨 부부에게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었어요. 남편 쪽 부모님이 90세 가까이 되면서 요양비가 꽤 들더랍니다. 간병인을 쓸 수준은 아니지만 병원비에 교통비, 식비에 각종 용품 비용까지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본인들 노후 준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를 모두
책임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결국 이 씨 부부도 이 상태론 은퇴 후 삶이 너무 힘들겠다며 고민 끝에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전세 놓고 본인들은 지방에 있는 작은 전원주택으로 들어갔어요. 전세 보증금과 퇴직금 일부로 단기간 투자도 해보고 다른 수입원을 찾으려 노력했죠. 그러나 그마저도 쉽게 안정적 이익을 내기 어려워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3. 박 씨 부부의 이야기 예기치 못한 건강 문제와 은퇴 설계 부재.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겠네. 박 씨 부부는 공무원 퇴직 몇 년 전부터 건강에 꽤 신경을 썼어요. 주말마다 등산을 다니고 식단에도 신경 썼죠. 그런데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배우자가 크게 다쳐서 수술비와 병원비가 예상치 못하게 들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건강히 살아온 사람도 한순간에 큰 병원비가 발생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 간병인이 필요하다 보니 그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 했고요. 공무원 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각종 추가 비용을 대기엔 택도 없었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배우자가 간단한 파트타임 일을 할 수도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후유증 때문에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있기조차 어렵다고 하네요. 박 씨 부부의 더 큰 문제는 은퇴 자금 플랜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연금이 있으니 뭐 어떻게든 되겠지. 둘이 일하면 더 잘 버틸 수 있겠지 정도로만 막연히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하고 부부 중 한 명이 제대로 일하지 못하니 순식간에 재정이 무너지는 겁니다. 퇴직금과 예적금도 금세 줄어들고 말이죠. 결국 박 씨 부부도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집부터 처분해야 했어요. 아파트를 정리하고 좀 더 싼 전세나 월세로 갈아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언젠가부터는 내가 공무원이긴 했지만 지금은 그냥 평범한 사람보다도 형편이 어려운 것 같다는 좌절감에 우울증까지 겹쳤다고 합니다. 공무원 퇴직 후 겪는 현실이 잔혹해지는 이유. 연금의 실제 체감액,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대 비용 등을 제하면 예상보다 수령 금액이 작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여유로운 노후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비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흔하죠. 생활 패턴 변화 미흡. 현역 시절과 비슷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걸 자각해야 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적자가 누적됩니다. 자녀 지원, 부모 간병 비용 등 사랑하는 가족이라 쉽게 끊어내기 어려운 지출이 계속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 및 건강 문제. 한 번의 큰 의료비나 갑작스러운 가족 돌봄 비용은 수천만 수억 원까지도 들 수 있습니다. 은퇴 설계가 부족하면 그제야 부랴부랴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닥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미리 시뮬레이션하기. 은퇴 후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라는 질문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세금과 보험료를 제하고 식비 관리비, 교통비, 의료 비여가비 등을 모두 포함해 봐야 해요. 그리고 자녀가 혹시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을 준비할 때 어느 정도나 지원해야 할지를 미리 논의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소비 습관 점검. 퇴직 전부터 월급에 맞춰 쓰던 소비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퇴직 이후에는 급여가 사라지고 연금만 남으니 생활 수준이 확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외식을 줄이거나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정리하는 과정만으로도 은퇴 후 재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추가 수입원 찾기. 퇴직 후에도 건강이 허락한다면 파트타임 근무나 취미 겸 부업을 고려해 보세요. 꼭 대기업이나 정식 취업이 아니어도 요즘에는 다양한 재택근무나 1인 창업 기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강의, 자문 등의 업무도 알아보면 의외로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돌발 상황 대비 자금 마련. 의료비나 가족 돌봄 같은 갑작스러운 변수를 대비해 긴급 자금 혹은 보험을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집 하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단 안전장치를 몇 겹 만들어 두는 게 결국 노후의 평안과 직결됩니다.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 자녀 지원 문제로 재정이 흔들리는 사례가 정말 많습니다. 자녀와 미리 적절한 지원 한도를 정해두거나 부모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이야기해 두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의 간병이나 요양 문제도 형제 자매, 친척들과 함께
미리 논의해두면 부담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평생 안정을 보장해주던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연금 제도 자체가 과거만큼 풍족하게 나오지도 않고 사회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지출 요소도 훨씬 많아졌죠. 그러니 난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방심하다간 앞서 말씀드린 사례들처럼 결국 집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은퇴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아직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소비 습관을 정리하고 자녀와 가족들에게 솔직히 상황을 설명하며 서로의 기대치를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이미 은퇴를 하셨다면 한 번쯤 지출 항목을 다시 살펴보고 새로운 수입원을 찾을 수 있는지 모색해 보세요. 공무원 퇴직 후 찾아오는 잔혹한 현실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가족들과 함께 대화를 잘 나눈다면 큰 충격으로 이어질 뻔한 상황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막연한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실제로 잘 버틸 수 있는 구체적 대책이라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노후 준비란 단지 돈만의 문제는 아니죠. 라이프 스타일, 가족관계, 건강, 여가 등 모든 부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덕분에 연금이라는 기반은 마련됐지만 그 기반을 어떻게 써야 내 인생이 더 행복하고 안락해질지를 고민하는 것.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 아닐까요? 그러니 공무원이면 그래도 은퇴 생활은 쉽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는 은퇴 전에 그리고 은퇴 직후에 철저히 계획하고 행동해 보세요. 그러면 집까지 팔아야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고 후회하는 상황은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은퇴 후의 삶을 조금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